죄송합니다. 뭐 저희 잘을 아직도 저희가 17kg 받았는데 오늘 일정이 6시라는 아니 안으로 하면 수면이죠. 이 밖에다 한 개 훨씬 낫지. 이게 시간 되면 밖에다 맞는 게 여기 오케이 해줘요. 역시. 감사합니다. 화장실 저기 가보세요. 이거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아니 화장실로 다녀오시죠. 앉으시죠. 좀 앉으시죠. 왜냐면 우리가 이쪽에 화면이 안 나오는 것과 대부분인데? 지사람이 불편하지 앉아 계시고 자정하셔요. 향이 잡을 수도 있고요. 앉으시고 앉으시라고 종현 이 대표에게 앉으세요. 미안해. 고향에서 오신 분들 잘 많이 네. 지금까지 기다리시라고 식사 먼저 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안쪽 앉으시죠. 아니 이쪽으로 같이 드시라니까. 그래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아니 아니 자리가 고향이 앉으시고 범인이네. 마사도 뭐 전담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네. 아, 이거구나. 우리 회장을 좀.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아, 가민들 좋구나. 네, 저 서울입니다. 네, 분야도 다 대박에 일을 하고 계시고, 농업도 계시고, 중장기에 월드호프와 관련해서 초대 회장님. 월드호프. 그래요. 앞으로 작년에는
어제 여수에서 오늘도 예, 또 오셨나요? 못 갔습니다. 아니 뭐 아까 우리 오후 2시 안에 밥 먹었어요. 주지사님이 갑자기 뭐 오전에 총리하고 일정이 생겨가지고 오늘 오후에 만난다고 해서 오후에 2시에 밥을 먹재요. 그래서 밥 먹고 해봐하고 밥 먹고 해서 경기 겁나게 네 경기가 같이 안 하는데. 아 오늘 괜찮은 기름기 없는 음식을 우리 가이드 선생님하고 피자 음식이라고 관광객들 맞게 입맛에 맞게 한 거라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디저트를 드리고 뭐 약주를 한 잔씩 뭐 시켜가고 약주 이렇게 먹어 맥주로 일단 예, 맥주로 아 저기도 저기 우리 고향이 신안이죠. 여기 저거 누가 지금 여기 식당 이쪽은 안 찍어요. 여기 앉으시라니까. 아, 이거 앉으세요. 네? 왜? 기자석에 그 방안입니다, 그러면. 어? 아, 자리가 나왔는데 왜 이쪽에 자리가 나왔습니다. 아, 같이 앉아서 이상으로 먹어야지. 아니. 저쪽, 저희 아, 뭐 우선 사진 찍고 찍느라고. 식사를 이러세요. 뭐 준비도 없는데. 자, 그거 이제부터 어디 갔어? 먼저 그렇게 뭐 오픈된 식당이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는 데 해주시고 먼저 회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참여하시는 분들과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인사말 아마 그리고 만나고 싶어서 우리 도지사님 모셨는데 그 길을 잠시 막아줬습니다. 호남에서 오셔서 독일에서 생활하고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까지 오셔가지고 초창기 어려운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에 오셔서 대한민국의 경제 역부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있으면 이렇게 술이 한잔 나누시면 마음이 불편하실 때도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먼저도 떠나야 오늘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인장 3년 4년 만에 처음으로 도지사님이 한인회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 전에 다른 지방 자치단체가 있었지만 고려인 문화협회를 만나고 가셨는데 한인회는 이렇게 초청을 하거나 정식으로 저희를 만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김영국 도지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저희가 잘 살고 있고 고려인들과 화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VIP가 방문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동포 여러분 이렇게 하고 동포 간담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재외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고려의 동포 여러분 하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으로서 그리고 재외국민으로서 지사님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짧게 그냥 건배 제의를 제가
자리는 좀 편하게 식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리 앉으시고 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글쎄. 계시죠? 네. 잔 하나만 주세요. 남해 바다에서 먼 곳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오신 우리 전남의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하면 어떤 해주시고 전남하면 어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남 제가 어제 행사장에서 어떤 전남을 보고 왔습니다. 한인의 김창석 회장님 그리고 우리 임원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이렇게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즈베키스탄 총사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처음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와보니까 그래도 활력이 넘치는 나라고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하고 협력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슈켄트 주 지사하고 오늘 권력적 MOU를 맺었고 어제는 에너지부 차관이랄지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고 협력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이 우즈베키스탄 결국 우리 한인의 여러분께서 낯설고 우선은 여기 와서 정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독일을 선정하시고 여러 가지 경력들을 많이 쌓아놓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이 도쿄사로는 한인회를 처음으로 찾아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 온 사람으로서는 저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다가는 앞으로 그런 점은 우리 한인회 서운하지 않게 저희들 잘 모시겠습니다. 고려인 동포분들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서름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셔야 될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인회가 조금 더 소홀히 돼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인회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는 과거의 농업도에서 벗어나서 세계로 웅비하는 전라남도가 되겠다 해서 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관광 면에서도 전라남도가 크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 전라남도를 많이 요즘에는 눈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로 옮기는 전라남도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라남도 하면 최고야. 또 우즈베키스탄 하면 최고야.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하면 또 최고야. 최고야로 아까 으뜸을 하시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최고야. 우즈베키스탄 최고야. 대한민국 최고야. 전라남도 최고야.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개인이 책임지고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전라남도가 스마트팜을 여기다 하나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즈베키스탄 사람 여기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거나 그렇다면 뭐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영향이죠.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 에너지 쪽에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이 좀 많고 이쪽에 뭐 계약 조건이 공공사업 좀 나온다더라고요. 그런 사업 깔려면은 개인이 딸라면 좀 힘드니까 좀 권해서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거 나와서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여기 와서 사업하면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송분 과실을 수급을 못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뭐 하겠어요. 근데 근데 이렇게 보기에 태양광 사업들이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 있는 분들이 본인 투자하기도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공 사업으로 발주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따겠다고 지금 에너지 쪽에 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해외 투자를 알선을 합니다. 이 테크노파크 해외 투자를 알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은 여기 뭐 일이 많으면은 아예 사무소를 여기 내고 테크노파크에서 일할 수 있다고 우리 원장님 그 테크노파크 원장님 그런 분야를 좀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도주하는 말을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왔는데 이제 독일을 또 네. 근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여기는 여기 오신 게 도시장 대륙에서 도시인데 오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제 친구 중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가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우즈베키스탄 알고 가실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구소련의 나라라고 해서 춥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아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즈베키스탄은 한국보다 더 마일드한 친구라고 알고 가셨으면 너무하다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구체적인 건 아직 처음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을 접하셔서 그런 아까 연락 사무소를 보면서 이렇게 밀도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그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게 되면 근데 이제 아니 코투라나 여기 다 나와 있는 분들은 제대로 안 해준가 봐요. 뭔가 우리 자치단 통과하는 거니까 코투라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부사장 출신인데 농어촌공사도 여기 나와 있잖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이 있는 아 여기 안 나와 있어. 농어촌공사는 저 농산물 유통공사 부사장 출신 국제부장이신데.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미국에서도 근무하고 여기도 근무하시죠. 네덜란드. 또 날개가 좋아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날개만 하면 막 날개를 엄청 갖고 한국에서 여기 오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재배했을 때 또 저장고에 또 문제가 있죠. 이런 인프라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또 쉽게 보이지만 그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교민들이 해외에 나와서 있다가 뭐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사업을 새로 투자하려면은 우리나라 은행이나 우리나라 쪽에서 뭐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돈으로 그리고 또 KDB 지금 그게 전 대우은행에 떠가지고 KDB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투자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근데 개인 결심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 입찰 정도 하려고 해도 사이즈가 맞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 거의 뭐 이렇게 금융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요. 아까 농업 자금에서 예전에 이런 법이 있었는데 보통 이게 예대 마진이 18%에서 22%다. 한때는 이런 게 있죠. 왜 시집 중국의 1대1가 중국이 약진을 하느냐. 제가 여기 우리 지금 정교회장님께서는 이제 부산 인프라코의 중장기 관련 한 달에 20만 불이잖아요. 갔을 때 갖고 오려면 100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운송도 시켜야 되고 그 비용이 있잖아요. 스탁스도 여기다가 갖다 놓고 팔면 좋은데 여신 주지 않거든요. 온보드 시킬 때는 30% 어드밴스 70% 무조건 결제를 해야 100% 돈이 나가야 발주를 이렇게 예약도 받아주고 생산도 해주고 보내줍니다. 근데 중국은 10년 동안 그 업을 했던 중장비 하는 애들이 여기 왔더니 50대를 중국 정부에서 줬던 그냥 전대자금으로 그 친구들에게 줘서 여기서 수탁 시위를 하는 거예요. 퀄리티는 안 좋지만 어쨌든 중국 제품은 옆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제품을 저희도 사갔고요. 중국 시진핑 자금을 저희가 1P로 자금을 받아서 3%에 150만 원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제품을 사야 되고요. XCMG 뭐 이렇게 다른 저기 항차 중국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을 활용했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인이 중국 자본을 활용해서 중장비 사업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안전을 좋아해요. 안전빵 몸보심이 사고 날 때 두려워서 뺏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진실성을 가지고 역사를 30년 동안 축적된 신분하고 응축된 그런 능력 아이고 하고 인류를 갖고 환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가 백그라운드 서비스 해주고 기업체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안정되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단체들하고 현지에 모여서 가면 얘네들이 우리들 숨기지를 못하는 얼마나 우리를 이용하고 정보 빼먹고 다른 나라로 이태리로 기금성은 이태리로 넘어가고 우리도 계속 기술 기술모델 다 농업에서부터 첨단 기기까지 태양열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우리들한테는 예를 지사님 앞에서는 예의하고 나중에는 좋은 비즈모델 나오면 다른 나라한테 바꿔서 끌어당겨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돈 바꿔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 중에 자기 것이 누구냐? 차관, 금감원 위원들, 여기 공부 관료 출신들, 여기 막 공무원들, 자기들 이런 앞세워가지고 다 자기 걸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익이 안 생기고 이전에 없으면 이익이 안 돌아가는 아무리 중국에서 돌아가는 그런 나라한테 기득이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렇다고요? 아니 이 나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고향 분이시고 오랜만에 돌아가는 그 고향이 있어서 이제 서른년 할아버지가 저희 집안에 한국인의 어떤 기질이 여기 오면 금방 느껴져요. 여기 저 허선일 씨 정신하고 저도 가까이 하고 싶지만 먼 분이거든요. 존경받아야 될 교육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만 가깝지 못해요. 근데 지사님도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손발을 들어주는 그 어떤 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를 공무원이 지사님 만났을 때 선물로 다시 돌려주고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꼼짝없이 데리고 가려면 꼭 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선진국이니까.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잘 삽니다. 그러려면 아까 그런 무기들이 우리한테 의지하는 무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든지 뭔가를 판을 깔아서 밀어주든지 그 정신력, 생각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 인적 자원들을 우리들은 기사님과 리더분들은 아주 행복하게 여기 각 세계, 아프리카 전 세계 180몇 개국에 전부 다 교포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을 힘으로 잘 활용하셔서 또 활용하셔서 좋은 정보, 실질적인 정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해당 기업이라고 해서 시켜주시면 여기 또 해체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뭐 계란 알 부화시키는 것, 계란 부화하는 것까지 이 근처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해서 계속 이 나라한테 갖다 주거든요. 공짜로. 우리나라는 공짜로 준 것들이 아까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드물어요. 기술력을 바람 쏠 수 있는 뭔가 샘플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사업 잘 되는 것들, 뭔가 보여주시는 것들, 토익하라든가 피아트에서 많이 해왔죠. 근데 민간인한테는 우리 같은 기업인들한테는
그런 희망을 받아서 스타트를 다시 리스타트를 하기가 참 힘든 상태입니다. 나라 자체가. 그래서 자기들 기회 손실 기능이 쫓아내고. 그럼 이번에 이제 지자체에 오셔서 의료기관 거 재밌는 사업 진행을 이제 그 에너지 분야에서 기업들이 진출하고 싶어 하니까 동기분들 간접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타운을 여기다 꼭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도 잘 살라서 좀 수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 있는 것이지 뭐 우리가 이거 스마트폰만 뭐 우즈베키스탄 돈 주겠다 그것보다도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그 스마트폰 쪽에 관심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인데. 워낙 한국 분들이 여기 가서 원시인 쪽에서 많이 끌어놨어요. 그게 많이 걸렸어요. 그거 좀 관심이 좀 걸어가고 이분들 보는 이야기는 그 공장지 좀 기업 유치를 하는보다도 특히 구리 사업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 제가 한 4년 전에 이소품 네, 예. 가게 있는데 제가 그 공부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설강하고와 자미계를 정말 막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그때 당시 한평에서는 여기 있는 그 영목과 살고 남은 스팀 그리고 우리의 그 페더널과 한평에서 전기로 그 수술보다 그 분량을 한번 진출하는 것을 그래서 쭉 해보셨는데 그 뒤로 그분이 그만두시고 위함이 그런 것들도 하나 생각하고 싶네요. 여기 특성 있는 땅 특성 있는 거를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우리 사람들은 사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해외 근로자를 앞으로 썼으면 해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거의 본인들이 말 안 하는데 우리가 더 말하기 때문에 자기적인 상황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실제로 많이 필요를 하고 그분들도 원하는 거라고 민소득의 22%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 조치를 좀 풀어내고 앞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수고하는 것을 자치단체도 권한을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순하고 하고 힘도 좋고 체력이 좋습니다. 체력으로 술 먹고 안 먹고 싶어요. 무슬림이라서 느슨한 무슬림 국가라서 술을 많이 해요. 러시아 쪽 음식들은 술을 많이 해요. 문화가 우리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니 처음에 돼지고기 때문에 가는 친구들 처음에 고생하는데 좀 이렇게 하면 정신하고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 김밥 천국 가서 라면을 많이 때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고요. 지금 조선소 E7 비자거든요. 정확하게 전문인데 E7, 3, 4 이렇게 비자가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결국은 여기 노동시장이 아마 한국으로 진출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그래서 농업 분야는 우리 저렴도 우주에서 사람들이 안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왔는지 체크해봤는데 체크해가지고 필요하면 우리 농업 분야나 수산 분야 우리들도 이쪽 사람들 좀 썼습니다. 계절 노동자 계절 노동자. 전에 저쪽에 계신 소련과 나주 시장이셨던 교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주 그쪽으로 이쪽에서 사람을 데려가서 수영이라는 그래서 그러려면 자매계는 해야 된다. 우호 입장은 안 되고 자매계는 해야 돼. 하려면
우리 폴란드 회장님이 교육분야고 폴란드인가? 폴란드? 홀란드였어? 호레존주 그런 데도 뭐 우리하고 같이 막 뭐라고 막 엄청 그쪽은 많이 낙프레임. 라크데임 그러니까 뭔가 해보고 싶어서 막 뭐라고 나르고 그리고 이쪽에 사실은 저는 무역을 이쪽에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런 낙후된 나라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어때? 저희 같은 소규모 자영업체들이 먼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먼저 나가서 조그맣게 이러다 하는데 거기에 모인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대기업들이 진출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정책하시는 분들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능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희 롤러부터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서 연락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신사람들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분들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래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분은 오래 있으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의대적인 계속해서 주도적인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와보셔가지고 대한민국 국위선양하고 다 열심히 뛰고 그러시니까 다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디 가든 다 성공한 분들이 다 성실하게 다 성공하시고 지금 지사님 저기 딱딱 소리 들리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대한민국 기업이 첫 번째 드라이빙 레인지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골프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할들이 또 고향이 신앙이다. 까먹으세요? 고범이죠. 고범. 거기 오셔가지고 사장님 내가 아까 신앙이 어디서 그러고 있으니까 걱정을 말하는 서로 바람처럼 지나가지 말고요. 정보를 그렇게 교류했으면 하는 거죠. 정보를 담아줄 수 있고 축적해야 되고요. 그렇게 지사님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손이 크실 것 같으니까 우리 공무원 늘공부 쳐다보잖아요. 어떤 스타일로 하실 건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보고 하시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실 겁니다. 그 해외 동포 분들한 사업하고 비즈니스 분들 도와준 적도 없는 왜 이런 거 나올까? 그거 아니 여기보다는 영상하고 그거 같이 비즈니스를 직접 도와줍니다. 아 그게 이제 상관이 나와 있고요. 외교부 상관인데 나와 있는 한 명 같은 경우는 다른 손님들 접대하기 바빠서 일 못하는 아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제 동포들까지도 해외 영업하는 것은 제 동포들도 도와주고 하려고 해외 영업하는 그냥 뭐 외국 사람만 상대하려고 영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정말 제가 도움이 안 된다.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요. KB가 제가 한번 KB로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KB 따로 환전이 잘 안 될 때 환전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자는 이야기 KB 회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아주 냉대를 해요. 제가 화가 좀 나서 아니 그럼 KB는 뭐 하는 은행입니까? 한국의 세금 가지고 IMF 연구받고 보너스 받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 나와보니까 영국계 은행은 영국 사람들한테 또 터키 은행은 터키 국민들한테 우호적으로 해주는데 우리 대한민국 은행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세금을 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낸 것은 말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쪽에서 KB에 돈도 안 빌리나요? 안 빌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들 여기 나와서 외국 사람들한테 영업합니까? 네. 금리가 높으니까요. 아, 금리가 높으니까 인정사. 한국에서. 그리고 은행은 인허가가 안 되니까요.
자기들이 영업했으면 못하죠. 대우가 해놨기 때문에 그 은행을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유 물질을 그냥 지내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전반적인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금융회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이제 정책은 있지만 그 금융위원회 위원장 만나면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제 동포들도 좀 외국에 나와서 은행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랬고 들어보니까 소원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인사님께서 만나게 되면 걱정 많습니다. 제 동포들 도와주고 아니 이게 이제 뭐냐 그 우리나라 은행은 특히 이제 담보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우리나라 스타일 영업이 그런 건 좀 옛날부터 이렇게 왔다는 건지 아니면 동포들을 먼저 도와줘야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건 그 중에는 동포들을 여기에서 해주고 송금 하는 때 들어간 비용도 좀 깎아주고. 지금 이제 동포재단에서 동포청으로 격상에 6월달에 진행을 하는데 750만 제외 동포라고 하니까 730만 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그 중에 참정권을 가진 기관이 210만 평이거든요. 210만 명. 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면 정동영, 이명박 때 500만 표 차이 난 그 외에는 다 150만 표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마지막에는 21만 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해동포 50만 표만 가져갈 수 있다면 상대방 표 50만 표만 가져올 수 있다면 100만 표를 가져가는 것과 당락에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재해동포 투표를 많이 안 하죠. 많이 해서 얼마나 해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신 우리 허정 선생님이 많이 그런 것까지 하고 참정 오히려 참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예, 우즈베키스탄 근데 사실 미국처럼 210만 교포가 아니라서 여기는 2,800명, 3,000명이 있는 되지만 앞으로 제외 공부에 그런 위상이 좀 아니 재해동포 전체적으로 예. 그 위상이 30% 위상이 참정권이 있으면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할지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들 중앙부터 그 장관들 나오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안 들어줍니까? 모임을 안 만드는 아예 다리 자체를 안 해줍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우원식 예. 예결위원장님이 오셨어요. 예, 그런데 왜 오셨냐? 그 중에 하나가 한인을 미팅을 해주신 게 고려 문화협회의 박물관에 대한 예산 집행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지금 계속 우리 소중한 회장님도 말씀하고 계신 게 어떤 거냐면 박물관 이렇게 지어버리면 벌써 박제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한국 예술의 어떻게 문화를 배우는 공간, 교육원으로 바꾸면 문화교육원으로 바꾸는 그런 걸 하면은 태권도를 하거나 운동을 했던 애들은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체험 활동도 하면서 계속 이게 그 조직이 예산을 타내지만 않고 자기가 자가 발전을 해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저희들 그런 의견이 좀 FS 화강성 예비 조사할 때도 좀 들어가고 그런 전문가들과 그런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뭐지 교수 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만 그냥 한다고 신만 만들면 안 될 거라는 그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바꿨어요, 그래서? 예산은 나오고 저희가 이제 그건 아직 쳐다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고려인 4명과 한인의 교민 재해동포 4명 그리고 캐스팅 보트는 대한민국 대사, 당시의 대사가 그래서 총 9명으로 구축된 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하겠다. 그까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인들은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인데 그럼요. 예. 국적 예전에 러시아 국적자가 있어가지고 미국 국적자가 있었고 러시아에서 왔을 때는 국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 우즈벡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이런 부분은 남모르죠. KBS, KBS 방송. 생각하는 게 중앙아시아 우리 그거들 생각하면 좀 제가 생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구나. 설명하시니까 여러 가지 알고 넓으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근데 저도 기자로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부분인데 지자체 지사님이 또 많이 나오시면 우리 지사님 여기 대선 나오더라고요. 고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충분히 지사님도 말씀 드리신 거는 또 여러 가지 심사 숙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힘 많이 내십시오. 화이팅! 우리 저 이동현 지금 저 아까 성함이 이종현 예, 지금 저 건설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설업은 어떤 분야인가요? 러시아 승격제 공장에 수산분한 경호하고 유치원 운동장 좀 잘하고 계신다고 어려운 건가요? 저도 이제 여기가 되지 않아서 뭐 하다가 어려운 분야 이야기하세요. 2.1까지 얘기 농경적인 맛 이야기. 장가는 나이가 몇인데? 좀 맞습니다. 네? 마흔 따서 요즘에 그 나이에 많이 결정하고 정 안 되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좋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많이 그렇게 국제결혼 많이 드러나죠. 베트남 쪽이나 그쪽에 있다가 이쪽 우즈베키스탄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방향을 바꾸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죠. 전선이 유튜브가 망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슷하는 민들이 바꾸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것 미인들 다 접어봤어. 이 조화가 없어. 같아요. 디자인 것 성격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그 우즈베키스탄은 너무 젊은 나라니까 일단 굉장히 젊은 28세 정도. 우리 기조실장 한 말씀 하죠. 여기 기조실장 우리 도에서 남바스리는 전략을 세우는 우즈벡의 정도. 전략도 세우고요. 예산도 가고. 그래서 저는 처음이거든요. 저는 이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봤지만 여기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벡 말만 들었지 처음 와서 그래서 저는 가면 다 사막만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상 와보니까는 그 날씨 좋다고 땅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정경 와야 되겠다. 개인으로 물론 이제 집사람은 아마 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번에 우즈벡이라는 나라는 저희 머릿속에는 이제 고려인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교포님들도 또 많이 와 있고 또 나름대로의 또 범인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저는 또 전라남도 지금 소속이지만 또 중앙정부에서도 또 일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거 노력하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될수록 그러니까 저희 말로 가까워할 수 있도록 다짐이 됐습니다. 아니 두분 다 지금 느껴집니다. 아니 기획 실장님이 합격 정도 되겠어. 100배 1000배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셨던데 아니 전환하고 예산을 우즈베키스탄에 쏟아달라는 그런 싸가지 없는 말씀 절대 안 합니다. 다만 테두리를 그쪽에 전라남도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는 테두리를 만들 때 그래도 여기 지금 30년 가까이 일하시고 했던 그 네트워크 그 고향 분들을 좀 활용해서 사업을 일궈 나가서 대한민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덕분을 네,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부수팀장님께서 다짐도 되셨다고 돈 주시면 예산 저는 뭐 회사에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노선도 말씀했는데 미도가 한국에서 제일 맛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맛있는 고장으로 제일 수원 농산물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우리 전라남도에 30 매장이라고 해서 3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엄청 비싼 도 있는데 조만간 앞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도 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가장 맛이 어떤이죠? 네. 매장이 우즈베키스탄에도 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뿐만 아니라 이제 계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 전라남도 농수산식품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이렇게 약속이 아니고요. 제가 계획했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시죠.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게 요오드입니다. 예를 들어 요오드 건강적으로 해산물이 없어요. 제가 강창석이가 대한민국 가서 가장 먹고 싶은 거 옛날에 현장에 들을 때 적어놨어요. 저는 제일 먹고 싶은 게 소고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룽지에 여수 돌산 갓김치 겨울에 올려 먹었으면 좋겠다. 감추국물 먹었으면 좋겠다. 겨울 되면은 우리 그 녹색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역 비슷한 거 있잖아요. 다시마. 전라도에서 많이 파는 외생이고요. 아, 진짜 고향에서 온 거 맞아요. 근데 결론하면요, 이 사람들이 김을 처음에 봤을 때 금은 종이라고 해서 무서워했어요. 근데 한국을 갔다 온 200만 우즈베키스탄 인민들은 무조건 김밥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자, 이거 100%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완도에서 생산된 김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런 정책 자본을 만들어서 김밥집애들이 많이 만들어 가지고 김을 하나 팔려고 하지 말고 김밥집을 만들어서 걔들이 자생력 있게 김밥집을 각 도시에 만들면 그 김은 자동적으로 소비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그 건강, 웰빙이라고 뭐 이게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을 말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또 완도 미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맛이 어떠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다만 이때까지 잘 어려웠던 부분은 물류에서 김 같은 경우는 얇게 갖고 와서 보관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미역에는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어떤 정책 자금으로 그런 걸 안착해서 먹이게 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꼭 수출 1번 컨테이너 수출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도 되거든요. 국내에 있으면서 걔들이 그냥 사서 보내주는 그걸로도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라도 완도 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세계 어디 가더라도 확장성이 있고 가능하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제가 사서 전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 중심으로 지금 구의 수출을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삼성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삼성전자도 우즈베키스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러시아하고 동유럽하고 이쪽으로 사고액 석유 시장 이런 걸 해보라는 이게 지금 이제 강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맛집 아까 코드 컨셉으로 맛집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겉모습이 옛날에 전라도 풍이 있듯이 어찌하죠? 이스탄불처럼 같이 레스토랑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포 식당들은요 여기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죠? 전부 다 제가 모시고 가기가 창피할 정도로 깨끗하긴 해요. 약간 우리나라 정세에 안 맞는 식당들, 횟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을 정말 마블 파크에다가 서울에 뭐 한국에서 만들어서 조그맣게 지역들 상징적으로 지었는데 그건 아니고 제대로 된 그런 식당 돈 좀 들어갑니다. 그건 고려인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돈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외국인과 보내는 자제도 많아요. 귀한 자제도 많습니다. 그분들 회의가 다 자기보다 서너 계신 분들이 가족이 하자고 그분들 공략할 수 있는 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시장님께서 해보실 때 고향의 맛, 대한민국의 맛을 무시하고 전복을 가졌습니다. 전복이요? 절편 전복이라고. 완전히 그, 예. 우즈베키스탄 그거 하려면은 우리 회장님 뽕나게 하라는 거. 깨끗하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 하려면 제대로 해, 제대로 좀. 그 절대 깨끗하게 하면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식품부가 아니고 모으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우리 쪽 특산물입니다. 아니 저희는 특산물입니다. 마라톤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가끔 나오시면. 예.